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양지수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 오르면서 1920선까지 회복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정리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6일째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을 뒷받침하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고요. 시장 어떻게 특징적인 흐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 나름대로 또 아시아 증시 중에서 최근에도 잘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 메리트,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에 대한 뒷배경들이 증시가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재 좀 보면 해외 호재들은 일단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이제 연기가 됐죠. 원래는 당초에 이번 주말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유엔 조사단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제 의견이 개진되면서 미뤄졌고요. 또 미국이 이제 어제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2.5%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됐었던 잠정치 1.7%와 시장 전망치였던 2.2%를 이제 모두 이제 웃도는 수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고용지표지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3만 1000건으로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뭐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S&P가 이제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이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IMF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잘 견뎌내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 중에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마켓이다라고 이제 좀 극찬을 좀 해주면서 국내 증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를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상대적인 강세가 상당히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더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회로 삼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닿을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현선물 동시 매수세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약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나요? 예, 지난 21일 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14,000계약이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보통 10,000계약이 넘어갈 때 그 이후에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위기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선물 포지션도 바로 환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지금 14,000계약 매도했었던 분량들 상당히 다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 9,300계약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선물 파생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을 지난 10,000계약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정말 세지요. 코스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갑작스럽게 V자형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기대를 크게는 안 했습니다만 예상 외로 기대 밖에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쪽에서 매수도 오늘 5,031억을 포함해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별로도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뒤숭숭한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이제 이 코스피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장은 이제 종목들이 좀 탄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기관이 사는 장은 순환매 장세고 외국인이 사는 장은 시총 상해주 장세거든요. 지금 흐름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5천억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외국 매수 종목 좀 보면 삼성전자 1순위, 현대차 2순위, 기아차 3순위로 시총 상위주들 자동차 전차만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시장이 겉보기에는 지수가 굉장히 좀 잘 올라오고 벌써 1920포인트 지난 그 위기 이제 뭐 인도발 악재도 있었고 뭐 시리아발 악재도 있었고 지수가 1900선에서 1850선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V자거든요. 바로 1920선에서 반등폭 이상으로 하락폭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면 이제 전차 군단을 제외하면 다른 종목들은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어제 오늘 뭐 금융주도 조금 올라오는 것 빼고는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못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좀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시장 자체는 갑니다만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무겁다라고 좀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총 대비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 하나 제가 궁금한 것들이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주가 앞으로 가게 된다면 대형주만 갈 것이다. 혹은 뭐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좀 일어나면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데 어떤 의견에 동조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시총 상위주들도 정말 대형주도 초대형주만 움직이는 상태죠.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빼고는 뭐 하다못해 뭐 삼성생명이나 시총 6위 뭐 아니면 하이닉스 8위 이런 종목들도 안 움직이고 1, 2, 3위만 그냥 냅다 달리는 장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어렵고 그리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일단은 좀 순환매는 결과적으로 좀 돌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강하긴 강합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좀 이격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주가가 업황이 좋고 꼭 실적이 좋아서 산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현금 유출입이 용이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뭐 외국인들 ATM기라고 불리죠. 유동성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종목이 좋아서 산다라기보다는 바이코리아 형식으로 돈을 ATM 은행에 입금하듯이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9월 이제 뭐 양적 완화 테이퍼링 얘기도 나온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는 뭐 그렇게 올해 연초까지 올해 연초를 기점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막 2, 3개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보다는 이례적인 좀 움직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풍선 효과죠. 한쪽이 좀 부풀러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찌그러져 있는 이러한 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원 상태로 원형 복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 성격이 인덱스 추종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패시브화 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8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앞서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에 팁을 줬는데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취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겉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좀 골마 있는 많은 상태가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셀트리온이 또 하한가를 갔죠. 네. 코스닥이 정말 5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수급이 급격하게 급격하게 좀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좀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9월 장세 좀 준비하기도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원래 이제 뭐 코스피처럼 이 안정적인 패턴으로 계단식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한번 불이 붙으면 또 활활 타다가 또 불이 식으면 또 급락을 하는 골도 깊고 산도 높고 이러한 그 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끈은 여전히 좀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일단은 시장이 하락할 때 수비수였는데 또 시장이 올라갈 때 또 공격수로 포지셔닝을 바꾸면서 정말 뭐 자유자재로 시장을 좀 올려주는 이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네. 일단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좀 복귀해 줄 때 적극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코스닥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한가에 오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램시오마 비슷한 시밀러 제품에 임상 3상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주간 공매도 규모가 삼성전자보다 많았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소문이 돌면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한 셀트리온에 대해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 해봤습니다. 라이브 리서치 이모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